요 화면 화면 잘 보이십니까? 네, 잘 보입니다. 대옥씨는 혹시 화면 잘 보이세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Unusual Accessory Pathway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그 케이스도 있었고 해서 그 Accessory Pathway 중에서 이제 베리언트, 우리가 흔히 보는 WPW 신드롬이 아닌 이런 베리언트들이 몇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것도 보시면 이제 AB 노드, 히스 번들 그런 패스클들이 있으면 이제 어떤 중간 이제 패스클에서 나와서 벤트리큘로 연결되는 이제 패스큘로 벤트리큘라 패스웨이가 있고, 요게 또 요 노드로 AB 노드에서 시작을 하는 노드 벤트리큘라 패스웨이가 있고요. 또 이 디스탈 엔드가 패스클로 연결이 되는 노드 패스큘라 패스웨이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보는 이제 AB 그러니까 atrial ventricular pathway에서 시작을 atrial insertion에 노드 라이크 스트럭처 또는 링 티슈 이런 조직으로 시작하는 atrial ventricular pathway가 있고요. 또 이게 이제 디스탈 엔드가 패스큘로 연결이 되는 atrial fascicular pathway 등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을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보는 usual accessory pathway는 뭐 AB 컨덕션이나 VA 컨덕션이 이제 디크리멘탈하지 않죠. 그리고 A 페이싱에 의해서 프리익사이테이션 디그리가 바뀝니다. 뭐 마찬가지 뭐 이거 같은 얘기긴 한데요. HV 인터벌도 바뀝니다. 아데노신 주면은 AV 노드는 블락이 되고 델타 웨이브가 이제 오그멘테이션 되죠. 그러니까 풀리 델타 웨이브만 보이는 현상이 보이고 여러 군데 A 사이트를 페이싱하면 그 페이싱 사이트의 위치에 따라서 액세서리 패스웨이의 atrial 인서션에 가까이 페이싱을 하면 델타 웨이브가 커지고 멀리 페이싱하면 델타 웨이브가 작아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죠. 또한 히스 번들 페이싱하면은 그건 액세서리 패스웨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프리익사이테이션 없어진 현상을 봅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보는 WPW 신드롬이죠. 그에 비해서 이런 어뉴저얼 패스웨이는 다릅니다. 일단 AP 컨덕션이 디크리멘탈 또는 VA 컨덕션이 디크리멘탈 하거나 없거나 이제 노드 라이크 스트럭처라면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VA 컨덕션이 정상 심장에서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 없을 수도 있고 디크리멘탈 할 수도 있죠. 그런 패턴은 따릅니다. 베시큘러 벤트리큘라 패스웨이를 보시면 이제 노드 AB 노드 이하에서 atrial 인서션이 시작하기 때문에 비교적 프리익사이테이션이 작습니다. 델타 웨이브가 작게 보이고 HV 인터벌이 비교적 깁니다. 정상에 가깝다는 거죠. 또 아데노신을 주면 AB 노드가 불났기 때문에 되기 때문에 액세서리 패스웨이 저차도 블락이 됩니다. 그래서 AB 블락이 생기고요. 멀티사이트 A 페이싱 해봐야 델타 웨이브 변하지 않습니다. 멀티사이트 A 페이싱을 해서 델타 웨이브가 변한다는 뜻은 AB 노드와 그 액세서리 패스웨이 atrial 인서션이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펙트가 없고 히스 번들 페이싱을 했을 때 액세서리 패스웨이의 인서션은 히스 번들 이하이기 때문에 히스 번들 페이싱을 해도 델타 웨이브가 여전히 있습니다. 이제 그에 비해서 이제 노드 패시큘라 또는 노드 벤트리큘라 패스웨이 이걸 먼저 설명을 할게요. atrial 패시큘라, atrial 벤트리큘라 패스웨이를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유주얼한 게 아니고 노드 라이크 스트럭처 또는 이제 링 티슈로 시작하는 이제 패스웨이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AB 노드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아데노신 주면은 뭐 AB 블락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 AB 노드만 블락이 되고 여기는 노드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AB 블락이 생기지 않고 멀티 사이트 A 페이싱을 하면 요 atrial 인서션 가까이 페이싱하면 델타 웨이브가 커지고 멀리 페이싱하면 델타 웨이브가 작아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노드 벤트리큘라는 이제 이것과는 또 반대로 다르게 이제 아데노신 주면은 여기서 AB 블락이 생기면서 전체적인 AB 노드가 블락이 되면서 AB 블락이 생깁니다. 근데 이
노드 벤트리큘라는 노드 페시큘라는 AV 블락이 대부분 생기지만 또 생기지 않는다고 또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런 약간 이제 파셜한 AV 노드 디펜던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 사이트 에이페이싱 했을 때 H 인서션의 AV 노드가 같기 때문에 멀티 사이트 에이페이싱 해도 델타 웨이브 모양이 변하지 않고 히스 번들 페이싱을 하면은 프리 익사이테이션이 없어지겠죠. 네로 QRS를 보이게 됩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케이스들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31세 여자 환자고 리커런트 팔피테이션이 있어서 내원했습니다. 그냥 레스팅 스테이트에서 심전도를 찍었는데 이렇게 보이고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델타 웨이브가 작게 있습니다. 네, 작게 있다. 네, 굉장히 이제 중요한 클루죠. PR 인터벌이 짧지 않습니다. 델타 웨이브는 있지만 PR 인터벌은 짧지 않다. 그리고 또 주기적으로 이제 APC가 뜨고 있는데요. 보통의 우리가 흔히 보는 WPW 신드롬이라면 APC가 있으면 델타 웨이브가 오그멘테이션 되죠. APC가 하는 효과니까요. 근데 APC가 있어도 그렇게 델타 웨이브 모양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EP 스터디를 하게 됐죠. 그래서 카테터는 이런 식으로 넣었고요. 사이너스 리듬 때 이제 일렉트로그램을 보시면은 이제 델타 웨이브는 여전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델타 웨이브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네, H가 여기 보이죠? HV 인터벌이 48. 정상에 가깝습니다. 그죠? 네. HV 인터벌이 짧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WPW와 다르죠. 그리고 비페이싱을 했을 때, 비싱글을 줬을 때, 컨센트릭 리트로그레이드 컨덕션 보이고, 싱글 줬을 때 디크리멘탈 프로퍼티도 보입니다. 그래서 리트로그레이드는 컨센트릭 앤 디크리멘탈 프로퍼티를 보인다. 그리고 A 싱글 페이싱을 했을 때 델타 웨이브는 여전히 있습니다만 이렇게 보시면 이제 디크리멘탈 프로퍼티가 보이죠. 디크리멘탈 프로퍼티가 보입니다. 이게 유주얼한 액세서리 패스웨이가 아니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이제 멀티 사이트 에이페이싱을 했습니다. 이거를 치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하이 어레이, 로우 어레이, 프록시말 CS, 디스탈 CS 여러 군데를 페이싱 해봐도 델타 웨이브 모양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멀티 사이트 A 페이싱을 해도 델타 웨이브 모양은 일정하고 아데노신 줘봤습니다. 아데노신 줬더니 AB 블락이 생깁니다. 그리고 히스 번들 페이싱 했는데요. 이제 히스 1, 2에서 페이싱을 했습니다. 히스 번들 일렉트로그램이 잘 보이는 일렉트로드를 찾아서 페이싱을 했는데 환자 호흡에 따라서 이제 카테터가 약간 들락날락하니까요. 요거는 보시면 페이싱 블립이 여기 있고 QRS 여기 생기는 거 보면 A 시퀀스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면은 이제 A 캡처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걸 보시면 QRS 와이드하죠. 그러니까 B 캡처가 됐고 요거는 이제 히스 캡처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한 화면에 A 캡처, B 캡처, 히스 캡처가 딱 한 화면에 보여서 그런 진기한 현상을 봤는데 보시면은 이제 델타 여전히 요거랑 비교해 보시면 알겠죠. QRS 몰플로진 같습니다. 이제 델타 웨이브가 여전히 있습니다. 열트리드 확인해 봐도 A 캡처된 거랑 히스 캡처된 거랑 QRS 몰플로진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의 특징들을 비교해 정리해 보면 이제 AV 컨덕션, V 컨덕션 디크리멘탈 했죠. 프리 익사이테이션은 작죠. HV 인터벌은 거의 노멀입니다. 아데노신에 AV 블락 생기죠. 멀티 사이트 A 페이싱 했을 때 델타 웨이브 모양 변하지 않았습니다. 히스 번들 페이싱 했을 때 여전히 델타 웨이브가 있고요. 카드 인덕션은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페시큘로 벤트리큘라 액세서리 패스웨이 합당한 소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블레이션 하지 않고 표현했고요. 이번에 팔피테이션의 원인은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APC가 자주 생기면서 자주 뜨면서 생긴 팔피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사실 히스토리를 잘했으면 히카디아에 의한 팔피테이션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을 텐데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앤더슨이라고 해부학자 유명하신 해부학자인데요. 근데 이거는 어노잉하네요. 찍고 싶은데
이 부분의 리뷰 아티클을 보시면은 이렇게 그림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게 컴팩트 AV 노드고, 히스 번들, 보스 번들 브랜치가 있는데, 페시큘러 벤트리큘러 액세서리 패스웨이는 여기 페네트레이팅 번들부터 이렇게 페시클에서 시작하는 거를 다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페시큘러 벤트리큘러라고 하니까 페시클에서 시작할 것 같지만 이렇게 히스에서도 시작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구분하기 어려운 거죠. 옛날에는 히시오 벤트리큘러 패스웨이라고도 얘기도 하긴 했지만 사실 저희가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한 가지 용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히스톨로지 뭐로도 이렇게 증명을 했고요. 37세 남자 환자고 이제 리커런트 팔피테이션이 내원했습니다. 심전도 보시면은 사이너스 리듬이고 델타 웨이브가 보이고 있죠. 네, 델타 웨이브는 잘 보이고 있고요. EP 스터디를 시작했습니다. 카테터는 이런 식으로 넣고 사이너스 리듬 때 일렉트로그램 보시면은 이제 히스가 여기 보입니다. 그 QRS 온셋은 여기, 델타 웨이브 온셋은 여기죠. 그래서 HEV 인터벌 오히려 네거티브입니다. 굉장히 HEV 인터벌이 짧다. 그런 걸 알 수 있고, V 페이싱을 했을 때는 VA 컨덕션이 없습니다. 그냥 VA 디소시에이션으로 보이고 있고요. A 페이싱 했을 때 델타 웨이브가 사이너스 리듬 때 비교해 보시면 델타 웨이브가 오그멘테이션 되죠. HEV 인터벌도 달라집니다. 더 모어 네거티브, 더 짧아진다는 뜻이죠. 네, 더 모어 네거티브가 됩니다. 그래서 언유 패스웨이죠. 여기까지 보시면. 그래서 멀티 사이트 A 페이싱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 RA, 로어 RA, 여기 CS 안쪽인데요. 그런데 페이싱 해봐도 델타 웨이브의 모양은 같습니다. 그리고 아덴토신 줘봤더니 AV 블락이 생기죠. 네로 QRS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히스 번들 페이싱을 했습니다. 이건 사이너스 리듬 때 QRS고, 히스 1, 2를 페이싱 해봤더니 QRS가 점점 내려오해지는 현상을 볼 수 있어서 프리엑사이테이션이 없어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파인딩을 종합해 보면은 AV 컨덕션은 디크리멘탈은 아니었지만, 그리고 V 컨덕션은 없었죠. 그리고 프리엑사이테이션 디그리는 달라졌죠. A 페이싱으로 인해서 프리엑사이테이션이 커졌고 HEV 인터벌 모어 네거티브가 됐고요. 아데노신에 AV 블락이 생겼고 멀티사이트 A 페이싱의 델타 웨이브 모양 변하지 않았습니다. 히스번들 페이싱 했을 때 프리엑사이테이션이 없어지는 현상을 보여서 이번에 이제 노도 벤트리큘러 액세서리 패스에 합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노도 페시큘러나 노도 벤트리큘러 어떻게 구분할 거냐. 보시면은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페시큘러는 페시클까지 가야 되니까 이제 벤트리큘러 인서션이 깁니다. RV 에이펙스까지 가고 노도 벤트리큘러는 되게 짧습니다. 그래서 RV 베이스에 인서션을 하게 됩니다. 이 차이가 있고요. 델타 웨이브 몰플로지 또는 타키카디가 생겼을 때 그때 모양은 이제 노도 페시큘러는 컨덕션 시스템에 인서션하기 때문에 전형적인 번들 브랜치 블락 또는 페시큘러 블락 패턴을 보입니다. 하지만 노도 벤트리큘러 패스웨이는 아무데나 인서션하죠. 벤트리큘러 아무데나. 그렇기 때문에 전형적인 이제 번들 브랜치 블락이나 페시큘러 블락 패턴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타키카디가 생겼을 때 특히 이제 안티드로믹이 되기는 생깁니다. 이런 경우는 안티드로믹 AVRT가 생겼을 때 엔트리먼트 페이싱 했을 때 노드 페시큘러는 프로그레시브 퓨전을 하지 않고 노드 벤트리큘러는 이제 프로그레시브 퓨전을 하는 현상을 보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냥 델타 웨이브 몰플로지만 보고도 요 어느 쪽인지를 감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노도 벤트리큘러 패스웨이는 컴팩트 AV 노드에서 시작하는 이제 이런 패스웨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거죠. 다음 케이스는 이제 15세 남자 환자고 팔피테이션 있어 내원했습니다. 심전도를 보시면은 사이너스 리듬이고 델타 웨이브가 보이죠 여기. 델타 웨이브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EP 스터디를 이렇게 했고요. 일단 이렇게 넣었습니다. 보시면 사이너스 리듬 때 보시면은 이제 히스가 여기 보이고요. HV 인터벌은 8ms로 매우 짧습니다.
리페이싱을 했더니 위에 컨덕션이 없습니다. HUM은 그냥 그대로 가고 있죠. 싱글 A 스터디를 갔을 때 이제 여기서 보시 AH, HB 인터벌 보시면은 AH 인터벌이 길어지고 HB 인터벌도 길어지는 디크리멘탈 컨덕션 패스웨이 프로퍼티를 볼 수 있고, QRS 몰플로지를 보시면은 델타 웨이브가 서트한 체인지를 보입니다. 네. 요거 보시면 참 달라지죠. 이 R 웨이브가 지금 없어지는 거 보면은 이 델타 웨이브죠, 사실은. 그 아데노신 줘봤습니다. 아데노신 줘봤더니 6mm 줬더니 별 변화가 없어서 확실하게 몰라서 12mm를 줘봤더니 뭐 HB가 분명히 길어지기 때문에 이제 아데노신 효과는 있는 거죠. 네, 근데 AV 블락은 생기지 않고 여전히 델타 웨이브가 있는 QRS가 보입니다. 이상 특징들을 정리해 보면 AV 컨덕션 디크리멘탈, BA 컨덕션은 없었고 프리익사이테이션 디그리는 변했죠. 약간이지만 변했습니다. 그리고 HB 인터벌도 변했고 아데노신에 AV 블락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아트리오 벤트리큘러 액세스 패스웨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아트리오 페시큘라냐 벤트리큘라냐 구분하는 방법은 앞서 설명드린 방법과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아트리오 벤트리큘라 커넥션이 있는데 아트리움의 인설션이 윙 티슈, 여기 이제 노드 라이크 스트럭처거든요. 엠브리올로지하게 이제 AB 노드 같은 셀들이 모여서 atrial 인설션을 형성하는 이런 무노멀한 어뉴주얼한 AB 컨덕션 패스웨이가 있습니다. 해부학적으로도 이렇게 증명이 됐고요. 그에 비해서 우리가 흔히 보는 액세서리 패스웨이는 이렇게 생겼죠. 네. atrial 인설션은 이제 머슬에 바로 붙어 있고 벤트리클 머슬도 바로 붙어 있고 링 티슈가 없습니다. 그리고 21세 남자 환자고 이제 팔피테이션이 있어서 내원했는데요. 이분은 사이너스 리듬일 때 보시면 델타 웨이브가 전혀 없습니다. 이 환자의 히스토리를 잠깐 얘기 드리면 이 환자는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팔피테이션이 있고 EP 스터디를 했는데 AV NRT라고 생각했던 티카디가 인덕션 돼서 슬로우 패스웨이 오블레이션 하고 지냈는데 뭐 여전히 팔피테이션 지속이 되고 있어서 다시 리두 프로시저를 하러 들어왔습니다. 모두 다 이 케이스는 AV NRT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몇 년 전에 AV NRT 어블레이션 했으니까요. 카테터는 이렇게 넣었고 이제 V페이싱을 했더니 컨센트릭이면서 디크리멘탈 프로퍼티도 있습니다. 뭐 당연히 AV NRT 이겠거니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A페이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QRS 몰플로지가 달라졌죠. 이게 뭘까요? 델타 웨이브죠. A페이싱을 했더니 델타 웨이브가 생깁니다. 디크리멘탈도 있어요. 이게 뭘까? 사실은 이 환자가 처음에 A페이싱을 여기서 했거든요. 델타 웨이브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프로카 잡는 직원이 A페이싱 사이트를 실수로 하여튼 뭐 우연히 바꿨는데 이렇게 델타 웨이브가 발견됐죠. 그래서 뭐 A페이싱 사이트를 바꾸면 델타 웨이브가 안 보이다가 심지어 보이는 이런, 그리고 이제 프리익사이테이션이 바뀌는 거죠. 멀티 사이트 A페이싱에 의해서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뉴주얼 액세서리 패스웨이라고 이제 진단을 했고, 그래서 감별 진단을 위해서 히스 번들 페이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 3사를 페이스팅했고요. QRS 이렇게 보이는데 델타 웨이브 몰플로우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프리익사이테이션이 없는 거고요. A페이싱으로 인해서 이런 와이드 QRS 타키카디가 생겼는데 이 몰플로지 보시면은 앞서 보여드렸던 그 델타 웨이브 몰플로지가 풀리 이제 프리익사이테이션 되는 몰플로지를 보여서 이건 안티드로믹 ABRT에 해당한 소견이고, QRS 몰플로지 보시면은 이제 안테리어 페시큘라 블락 패턴에 가까운 모양이라서 이 환자는 아트리오 페시큘라 액세서리 패스웨이이고 이걸로 인한 안티드로믹 타키카디아, 안티드로믹 ABRT가 생겼던 케이스입니다. 뭐 정리해 보면 AB 컨덕션은 디크리멘탈 했죠. V 컨덕션은 디크리멘탈 했죠. 그리고 프리익사이팅 디그리는
뭐 심지어 델타 웨이브 안 보이다가 보이는 그런 큰 변화를 보였고 HV 인터벌도 변했고 아데노신 안 줘봤지만 멀티사이트 A 페이싱에서 델타 웨이브 바뀌었고 히스번들 페이싱에 델타 웨이브 없어졌고 타키카디아 인덕션 안티드로미 타키카디아 인덕션 됐고 그래서 어블레이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카테터를 갖다 놓고 사이너스 리듬 때 보시니까 이제 여기 보이죠, 여기 보입니다. 이제 A 이제 액세서리 패스웨이 포텐셜 V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어블레이션 했고 잘 타키카디아가 텀네이션 됐고 델타 웨이브가 없어졌습니다. 위치는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노드 라이크 스트럭처로 시작하는 링티슈로 시작하는 에이트리얼 페시큘라 액세서리 패스웨이로 진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성되는 거겠죠. 46세 여자 환자고 리커런트 팔피테이션 디스 내원했습니다. 현재 심전도를 보시면 사이너스 리듬이고 델타 웨이브 보이고 있죠. 네. 비스터들 먼저 했더니 컨센트릭 액티베이션 보이고 V의 인터벌이 늘어나는 이제 V의 컨덕션, 디크리멘탈 컨덕션 프로퍼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정셔널 리듬이 떴고 이제 다음에 사이너스 리듬이죠. 사이너스 리듬 때는 델타 웨이브가 보이는데 정셔널 리듬일 때는 QRS 내려옵니다.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클루죠. 뭐 결국 이게 히스번들 페이싱하는 효과나 다름없죠. 이게 히스번들 페이싱 했을 때 델타 웨이브가 사라진다는 뜻이죠. 이게. 그리고 A 스터디를 갔을 때 델타 웨이브는 오그멘테이션 됐고요. 이 디크리멘탈 프로퍼티가 있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잠깐만요. 아니, 이게 아니고 요거죠. 네, 디크리멘탈 프로퍼티가 없습니다. 이거는. 멀티 사이트 A 페이싱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는 이제 하이알 A 페이싱 했고 여기는 CS 안쪽을 페이싱 했는데 델타 웨이브 모양이 달라지는 현상을 보이는데 멀티 사이트 A 페이싱에 의해서 델타 웨이브가 보이지 않습니다. 히스번들 페이싱 했을 때 델타 웨이브가 없어지는 현상을 보이죠. 아까 정신날 리듬에서 사실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B 페이싱을 해서 이제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가 유발이 됐고 이거는 이제 저 델타 웨이브의 풀리 프리익사이테이션 된 델타 웨이브 몰폴로지를 보여서 안티드로믹 ABRT로 진단을 했습니다. 이상의 특징을 보시면은 뭐 AB 컨덕션 디크리멘탈을 보이진 않았지만 BA 컨덕션은 디크리멘탈했고 프리익사이테이션 디그리는 A 페이싱에 의해서 바뀌었고 HEV 인터벌 바뀌었고 이제 아데노신 안 줘봤지만 멀티사이트 A 페이싱 했을 때 델타 웨이브 바뀌었고 히스번들 페이싱 했을 때 델타 웨이브가 없어진 현상을 보였고 타키카디아는 이제 유발이 됐고 이제 안티드로믹 ABRT가 인덕션 돼서 인덕션 됐습니다. 뭐 이런 요거죠, 요거. 뭐 여전히 이제 페시큘라냐 벤트리큘라냐의 감별 진단 앞서 말씀드린 설명과 같고요. 사이너스 리듬 때 이제 매핑을 했고 A, B 중간에 이런 액세서리 패스의 포텐셜을 보고 어플레이션해서 델타 웨이브는 잘 사라졌습니다. 위치는 이 정도 됐고요. 델타 웨이브 사라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뉴주얼 액세스 패스의 감별 진단은 이렇게 이런 띵킹 프로세스로 하시면 되는데 델타 웨이브가 있다. 뭐 대개는 있죠. 없는 경우도 있긴 한데 대개는 있습니다. 사이너스 리듬 때. 그 스터디를 했는데 AB 컨덕션 디크리멘탈 하거나 V 컨덕션이 디크리멘탈 하거나 없거나 그럼 이상하죠. 우리가 흔히 보는 유주얼 액세스 패스웨이가 아닙니다. 어뉴주얼 액세스 패스웨이를 의심하라. 의심하지 않으면 진단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사이너스 리듬 때와 A 페이싱 했을 때 프리익사이테이션 디그리를 잘 관찰하시고 서툴할 수도 있습니다. 잘 관찰하시고 AH, HEV 인터벌을 잘 매주하셔서 디크리멘탈 프로퍼티를 잘 관찰하시고 여기서 계속 어뉴주얼하다는 판단이 되면 멀티사이트 A 페이싱, 아데노신 인젝션, 히스번들 페이싱 등을 해보시면 되는데 이 순서는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뭘 먼저 해도 상관없는데 일단 간단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은 멀티사이트 A 페이싱 간단하기 때문에 먼저 해보고 아데노신 인젝션도 뭐 비교적 어렵지 않죠. 히스번들 페이싱은 조금 이제 잘 해야 되니까 저는 이제 이런 순서로 합니다. 그리고 대개는 이제
타키카디아가 생긴다면은 되게 뭐 요 두 가지 패스웨이가 타키카디아 생길 수 있는데요. 뭐 이거는 흔히 생길 수 있습니다. 더 흔히 생길 수 있고요. 대개는 이제 VA 컨덕션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대개는 이제 안티드로믹 타키카디아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게 슬로우 컨덕션 하기 때문에 비교적 이렇게 사이너스 리듬 때 보시면 AB가 비교적 분리돼 있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액세서리 패스웨이 포텐셜을 찾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네. 뭐 이거를 흔히 마하임 포텐셜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사실 마하임이 19세기 말에 도대체 뭘 보고 디스크립션 했는지 사실 지금으로서는 애매한데, 그래서 지금은 마하임이란 그런 터미놀로지보다는 더 정확한 이런 요런 이제 해부학적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더 사이언티픽한 그리고 미스커뮤니케이션 되지 않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요새는 마하임이라는 이야기를 잘 듣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고, 시술실에 요런 감별 진단 표를 붙여놨으니까 어뉴주얼한 피처를 보이는 액세서리 패스웨이가 있으면은 요걸 보시고 하나하나 감별 진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민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노드 파스트라는 그 가디안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노드 파스트라나 벤트리큘라 바이퍼스에 타겟 사이트는 사실 저는 노도스레시큘라가 타키카디아를 일으키는 경우는 사실 저는 경험한 적은 없는데요. 되게 드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종종이라기보다 비교적 보는데 요거를 사실 본 적은 저도 없어서 벤트리큘라 일단 벤트리큘라 인서션 사이트, 벤트리큘라 사이드, 즉 이제 트라이커스피드 밸브, 대개는 이제 트라이커스피드 밸브 쪽에 있거든요. 라이트 사이드 쪽에 트라이커스피드 밸브 아래쪽에서 프레스 롤러 어프로치를 통해서 밸브 아래쪽에서 매핑을 잘 하시면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저도 실제로 경험한 적은 없어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역시 이것도 이런 액세서리 패스의 포텐셜을 잘 찾아서 하시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게 그렇게 드물지 않거든요. 그리고 뭐 우리가 평생 이런 걸, 저도 사실 예전에는 평생 내가 이런 걸 만날까? 우리가 이 케이스가 많은 신촌에서도 1년에 정말 1년에 한 번은 못 보는 케이스들인데 이게 도대체 내가 평생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걸 알고 보면은 드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WPW 신드롬인데 인덕션 안 되네, 아이고 끝냅시다 하는 케이스 중에 상당히 많은 케이스들이 이거거든요. 감별 진단 안 해서 그렇지 사실 이런 케이스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경험은 사실 저뿐만 아니고 남기병 교수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도 학교에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꽤 많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보인다고 공부를 하시면 꽤 많이 보일 겁니다. 없으면은 슬라이드는 각자 이메일로 여러분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